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황사, 미세먼지로 고통을 주더니 이제는 쓰레기까지 한국으로 보내는 상황인데요. 환경 오염의 주범인 중국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대기 오염보다 수질 오염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 중국 지하수의 80% 이상이 마시거나 목욕하는데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수리부에 따르면 중국 2103개 지점에서 지하수를 감축한 결과 4급수가 33%, 5급수가 47%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급수는 일반 공업용이나 인체에 직접 접촉이 없는 데 사용해야 하며 5급수는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질입니다. 특히 중국 지하수 일부에는 중금속과 독성 유기물질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내 수질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오랫동안 지목돼 왔습니다. 양쯔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실제 독일 헬르몰츠 환경연구소는 플라스틱 쓰레기 유입이 가장 많은 강으로 양쯔강을 지목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빈장 산림공원의 경우 양쯔강과 황푸강이 품고 있던 쓰레기를 토해내 해양 쓰레기 발원지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양쯔강 하구 지역에는 과자 봉지와 통조림, 플라스틱, 바구니,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가 없는 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만 유달리 해양이 쓰레기로 뒤덮였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중국인들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최근까지 중국인들은 강이며 바다며 장소를 불문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실제로 양쯔강은 불과 1년 만에 1만 톤에 가까운 생활 쓰레기가 버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쯔강 삼각주 지역은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부족해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검은 거래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당국의 감독 허술로 쓰레기 불법 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한 쓰레기 운반 서비스 중개 업체는 생활 쓰레기 등 유해 물질 9만 톤을 양쯔강 장수성 구역에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금속 오염까지 더해져 강물은 붉게 물들기까지 했는데요. 중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양쯔강이 붉게 변한 것은 강물에 함유된 탈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탈륨은 광전지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며 강력한 신경계 독성 물질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쯔강 상류에 함유된 탈륨 농도는 기준치의 1.7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강물 오염은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양쯔강은 심지어 새로운 생명체까지 만들어냅니다.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과거 중국판 넷이라 불리며 화제가 됐던 양쯔강의 정체불명 거대 물체는 고무로 만들어진 산업용 에어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물체는 검고 거대한 괴물이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 중국판 넷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당시 강물 위에서 거대 물체가 움직이는 영상을 본 중국의 한 대학 교수는 거대한 물뱀으로 보인다는 그럴듯한 분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에어백으로 판명되자 중국 정부는 인부들을 동원해 20m에 달하는 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양쯔강은 이렇게 쓰레기와 중금속 등이 섞여 생명체를 멸종시켜버리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CCTV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과학자들은 양쯔강 철갑상어가 멸종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담수어의 왕으로 불리는 양쯔강 철갑상어는 7m까지 자랄 수 있는데 1500만 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생명을 이어온 철갑상어가 끝내 양쯔강의 오염을 견디지 못하고 멸종되고 만 것인데요. 중국 과학자들은 양쯔강 철갑상어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의 수질 오염 사례는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이지만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는 광경에 시진핑 주석도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물고기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시진핑 주석마저 양쯔강을 보고 물고기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수천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이 쓰레기와 오염된 물로 가득한 곳으로 돼버렸으니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급하게 양쯔강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소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양쯔강 보호법을 통해 10년간 어업 금지령을 내리고 화학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이 보호법 때문에 어업을 하던 23만 천여 명의 어부가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리기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도 충격적인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녹조 피해가 나왔습니다. CCTV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황하이의 녹조 확산 면적이 66,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 가운데 1,750제곱킬로미터는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녹조에 뒤덮인 면적은 2013년에 2.3배에 달합니다. 칭다오 연안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여름 녹조 재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녹조는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다하게 증식하면 물속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물고기 폐사와 악취를 유발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 지하수의 80% 이상이 심각한 오염 상태이며 절반이 독성 물질을 함유한 5급수입니다. 여기에 녹조까지 겹치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수리부에 따르면 중국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50%는 아주 불량, 36%는 극도로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의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되면서 중국 전역의 하천은 물론 지하수까지 썩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농업과 산업 폐수로 지하수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신승리만 내놓는 모습입니다. 최근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샤오캉 사회에 진입했다고 자랑했지만 현실은 5급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과 인민들의 노력으로 첫 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했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생활 기본권에 해당하는 식수염 오염이 이처럼 심각한데 어떻게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중국의 물이 썩든 말든 자국 안에서만 문제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염수들이 서해를 통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저염분수 제주 유입, 양쯔강 하류의 원전 사고 발생 우려까지 안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중국 남부 지역 집중호우로 양쯔강 유출 수량이 평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발 저염분수가 제주 해안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2016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양쯔강에서 시작된 고수온 저염분수가 유입되면 해양 환경 악화와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 유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만 중국은 그동안 해상 수질 오염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없다며 발뺌해왔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있으면 쓰레기와 녹조들이 모두 한국에서 왔다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서울의 초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10%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억지를 무력화시킬 완벽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타고 한국으로 흘러드는 장면이 나사의 인공위성에 포착된 겁니다. 2021년 7월 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나사의 기상 관측용 인공위성의 자료를 연구하던 미시간 대학 연구진은 중국에서 방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한반도 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에서 붉게 보이는 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그동안 중국 양쯔강 하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객관적인 자료로 이 사실이 입증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이 제작한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 최종 보고서에서도 중국 육상에서 발원한 쓰레기가 연간 1만 3천 톤씩 전남 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녹조 예측 기술을 개발하며 중국발 오염수 유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조 예측 기술은 기상, 수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딥러닝으로 학습해 녹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또 국내 석유화학, 중공업계는 중국발 미세 플라스틱 유입을 대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과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폐플라스틱 섬유를 뽑는 방식은 더 진일보했고 최근엔 재생에너지원을 추출하는 기술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가능성이 있는 스티로폼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장치도 개발 중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연구원들이 전 세계 해양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미세먼지와 쓰레기, 오른쪽에서는 방사능. 한국은 정말 주변 구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기 오염과 해양 오염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악재가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오는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